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모닉 그룹을 살펴봤습니다. 하모닉 그룹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방식을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69번 유형의 변화를 예화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그 예화는 제가 창조해낸 일종의 소설 같은 이야기고 비유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딱 들어맞는 유형들이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애니어그램의 수준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공감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성격 구조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겠구나 하는 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상대방을 이해하자 하면 솔직히 힘들 때가 많잖아요. 설사 그런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각 유형의 성격 구조나 변화 방식을 알면 약간의 추측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스터디 플래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플래너가 자기주도 학습뿐 아니라 자기 이해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요. 오늘부터는 2차 유형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긍정이들이죠. 오늘도 제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이들입니다. 9번, 2번, 7번이죠.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변화의 조짐을 감지했을 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애니어그램에서 공식 용어는 긍정적 전망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모닉 그룹을 통해 각 유형들의 변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니비언 그룹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호니비언 그룹 상태가 딱 기본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특성이 쉽게 보이는 보통의 상황에서의 모습에서 거기에 뭔가 자극이 주어질 때 하모닉 그룹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단 유형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형입니다. 호니비언 그룹에서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성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엔진이 감정, 보조 엔진이 본능, 예비 엔진이 사고로 빠져 있는데요. 하모닉 그룹으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격 구조도 감정과 본능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대감 모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엔진이 켜지면서 본능 엔진은 꺼지게 되죠. 자, 그럼 호니비언 그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호니비언 그룹의 모습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엔진인 사고 엔진이 먼저 켜지게 됩니다. 평소 꺼져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만 살펴보면 3, 6, 9번의 위치는 각각 힘의 중심이 되는 위치잖아요. 1차 유형들인 3, 6, 9번의 엔진이 슈퍼 엔진이지만 모두 꺼져 있었듯 2번 유형의 사고 엔진은 6번 위치에 있기에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7번으로 이동하면서 플러스 방향으로 켜지게 되는 거죠. 7번은 사고 에너지가 외적으로 분출된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1번의 위치에서 보조 엔진으로 작동되던 본능 엔진은 9번으로 이동하면서 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방향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꺼져 있던 예비 엔진이 켜지게 된다. 두 번째, 보조 엔진으로 작동되던 엔진은 그 순간 꺼지게 된다. 이런 순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스토리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유형의 학생입니다. 공부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고요. 마음씨도 착해서 친구들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학습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선호하죠. 자신의 노트 필기나 요약집, 예상 문제도 친구들이 원한다면 바로 공유해 주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가 이 학생을 의존합니다. 매 시험 때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 요약집이며 예상 문제집을 빌려달라고 하고요. 거기까진 괜찮은데 이 친구가 빌려가면 꼭 늦게 돌려줘서 이래저래 곤욕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빌려줘야 하고 나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거죠. 매번 말해도 알았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다 지난 중간고사 때 일은 벌어지고 말았죠. 과학시험을 죽을 썼는데요. 역시 이 친구가 빌려간 노트를 너무 늦게 돌려주었기 때문이었죠. 되려 그 친구는 과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요. 정말 화가 났던 것은 돌려주는 태도였습니다.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돌려주는 상황을 귀찮아했던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애한테 노트를 빌려줘서 애를 먹고 있지? 사고 엔진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그걸 이용해 먹는 애도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본능 엔진은 꺼지게 됩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난 지금부터 공부해도 충분할 거야. 사실은 지금부터 아무리 공부해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공부가 불가능한데요. 이런 현실적 판단의 본능 엔진을 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능 엔진이 알아서 꺼지는 상황이라기보단 주 엔진인 감정 엔진이 보조 엔진인 본능 엔진을 강제로 꺼버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플래너 차원으로 해석하면 2번 유형의 학생이 어느 날 본능 영역의 작성을 전혀 하지 않고 사고 영역의 유의미한 기록이 발견되거나 사고 영역을 넘어 본능 영역까지 자신의 마음 상태나 미래, 분석적 사고를 표현하는 글자와 이미지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하모닉 상태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번 유형의 학생들은 사고 영역의 약점을 보이거든요. 딱히 쓸 게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7번 유형입니다. 혼입위원 그룹에서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성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엔진이 사고, 보조 엔진이 본능, 예비 엔진이 감정으로 빠져 있는데요. 하모닉 그룹으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격 구조도 사고와 본능이 벌어지게 되면서 프로세싱 모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엔진이 켜지면서 본능 엔진은 꺼지게 되죠. 자, 그럼 7번도 혼입위원 그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혼입위원 그룹 모습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엔진인 감정 엔진이 먼저 켜지게 됩니다. 평소 꺼져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된 거죠. 7번 유형의 감정 엔진은 3번 위치에 있기에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번으로 이동하면서 플러스 방향으로 켜지게 되는 건데요. 2번은 감정 에너지가 외적으로 불출된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8번의 위치에서 보조 엔진으로 작동되던 본능 엔진은 9번으로 이동하면서 꺼지게 됩니다. 주 엔진인 사고 엔진이 강제로 꺼버리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기준으로 생각을 이어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도형이 매우 유용한 것 같아요.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되고 기억하기 편하실 것이기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7번 유형의 학생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 조금만 노력해도 꽤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본인의 노력 대비해서 성과를 최대한 올리는 탁월한 요령을 갖고 있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각각 나름대로의 공부 패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머리 싸매고 무조건 노력만 하고 있는 애들은 좀 답답해 보이죠. 머리를 조금만 쓰면 길이 보이는데 왜 그걸 못 보나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평소 좀 모자르게 보이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맨날 구석에 앉아서 뭔가를 끼적거리기에 슬쩍 봤더니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일기 같기도 한 글들이었습니다. 공부는 제끼 나이였죠. 수업 시간이든 자습 시간이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그 모지리가 책을 출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무슨 대형 출판사에서 말이죠. 심지어 책이 너무 잘 팔려 단숨에 베스트셀러까지 올랐고 추가 인쇄하느라 정신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슨 소설 비스무리한 거라던데 그게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르라 했습니다. 급기야 그 모지리가 천재 작가라며 각종 유튜브에서 인터뷰 영상도 올라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본 그 모지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그 후 이미 여러 대학 문창과들에서 입학 제안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다지 흥미 없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보다는 그냥 꾸준히 자기 스타일로 글을 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살짝 부럽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전혀 존재감도 없던 아이가, 아니 존재감이 아니라 오히려 모지로 보이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질투심도 생깁니다. 바로 이때 꺼져있던 감정 엔진이 켜지게 됩니다. 모든 관점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나만 보이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본인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글도 좋고 그림도 좋고 음악도 좋고 운동도 좋고 모두 잘하긴 하는데 천재 소리 들을 만한 정도로 잘하는 건 없죠. 그 모지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고 글에 미쳐 살았는지 눈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의 천재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감은 오죠.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만 시간을 쓴다는 게 자신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본능 엔진을 끄면서 생각합니다. 괜찮아, 나도 잘 될 거야 라고 말이죠. 플래너로 해석해도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실천율은 낮았어도 본능 영역을 곧잘 썼는데 안 쓰는 거죠. 그렇다고 감정 영역을 안 쓰다가 쓰느냐? 이론은 그게 맞죠.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이론은 어떤 기준점으로 참고를 하고 학생과 일상적 대화를 나눠보면서 관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프로그램처럼 무슨 로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의 원리를 활용한 플래닝 이론이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종의 표지판 역할은 분명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2번, 7번이 하모닉 그룹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1차 유형이든 2차 유형이든 발현되고 있던 백일몽, 프로세싱, 유대감 모드가 사라지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일상적 상태가 아닌 뭔가 불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차 유형은 꺼져있던 예비 엔진이 켜지고 그 즉시 보조 엔진을 꺼트리는 순서가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입니다. 남은 2차 유형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